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영님 애쓰게 인사 박습니다. 자,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의 첫 번째 트레일러 공개 이후 24시간 동안 1억 3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동안 소니의 트레일러 역대 최고 조회수의 타이틀을 거머쥔 거미남자. 물론 원래 1등이 홈커밍이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올해 7월달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반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크나큰 관심과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 영화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스파이더맨 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뤄 어른들의 사정 관심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캐릭터들이 하나의 유니버스를 공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특 이 판권이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스파이더맨 영화 그리고 스파이더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의 행보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전에 만든 영상이 지금 보니까 오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해서 딱 좋은 타이밍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5번째 두 클립 플러스 노가리 합쳐서 두가리 스파이더맨 판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컬랩! 자, 먼저 판권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어떠한 캐릭터, 영화 등의 창작물을 이용하거나 복제, 판매 등의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스파이더맨 그거 마블이 돈 없어가지고 팔아버린 거 아니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닌데 이게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냥 복잡한 게 아니야. 이걸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거의 몇 시간을 붙잡고 수다를 떨 수도 있어요. 수십 년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워낙에 거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부분 생략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마블이 틈날 때마다 캐릭터 판권 팔면서 입에 풀칠하던 적이 있었어요. 경영난이 제대로 와가지고 뿌리가 뽑히기 직전입니다. Big Summer Blowout. 이때 팔아제끼던 캐릭터들의 판권 조항에는 일정 기간 동안 영화를 제작하지 않으면 판권이 마블에게 돌아온다 라는 조항이 있었고,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어벤져스 원년 멤버인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이 앞서 말한 조항에 따라서 마블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또 지금은 디즈니의 폭수 인수로 인해서 마블로 다시 돌아온 판타스틱 4의 경우 판권 유지를 위해서 무리하게 영화를 만들다가 작살이 나버린 경우죠. 뭐 어쨌든 자, 우리의 거미남자 스파이더맨 또한 마찬가지 이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마블은 캐논필름 그리고 캐럴코라는 두 영화사한테 스파이더맨 판권을 팔았었는데, 이때가 1990년대 말 한창 거대 영화사에서 인수합병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던 때였어요. 마블, 캐럴코, 캐논필름 이 3사가 동시에 다 터집니다. 망했어요. 부도가 나버린 거지. 그렇게 스파이더맨의 판권이 다시 마블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뒤틀린 황천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얘네가 다 터지던 와중에 로고에 사자머리 나오는 요 회사 MGM이 캐럴코를 인수해버렸어요. 사자가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그 판권도 같이 인수했는데 스파이더맨 우리 거잖아.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마블은 지금 본진에 폭탄 터져가지고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정확한 답을 안 하면서 시간은 계속 지나가다가 앞서 말씀드린 판권의 그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여기서 이 친구는 기간 지났네. 그러면은 뭐 소송이고 뭐고 이제 우리 거잖아 하면서 스파이더맨 판권 소니에 팔아버리죠. 네, 드디어 소니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거예요. 마블은 이중계약을 해버렸고 옆에서 소니랑 MGM이 서로 스파이더맨 지들 거라고 물어뜯고 있죠. 근데 마블 얘는 아직도 많이 아파. 당장에 회사가 주저앉게 생겼는데 저 먹이업들 싸움에 이니시 걸면서 껴들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소니가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얘네는 당시 최고 흥행 프랜차이즈인 007 시리즈로 또 다른 법정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소니가 말합니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너네 우리가 007 다 넘길게. 스파이더맨 내놔. MGM 여기서 이뤄준다고? 개꿀! 하면서 스파이더맨과 007 시리즈의 판권을 교환해버리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법정 합의 당시에 일정 기간 이상 영화화하지 않으면 판권이 마블에게 돌아온다 라는 조항이 빠져있던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죠?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영구히 손에 가져오게 된 거예요. 마블 준내 억울하죠. 아니 왜 지들끼리 투닥거리다가 합의 보더니 갑자기 우리 애가 지들 거래? 기간제 아이템으로 팔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분명 마블이 어떻게 풀도핑 해가지고 또 한타 열어서 조항을 고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마블은 지금의 마블이 아니에요. 소송을 걸 돈도 없고 먹이업들끼리 한참 싸우다가 가질 거 다 가져가지고 화기애애해진 분위기인데 여기서 태클을 걸어버린다
그럼 소니가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기간제였음? 응 꺼져 007 내놓으세요. MGM은 빡쳐서 마블한테 다시 소송 걸 거고 이때는 1+1으로 소니한테 이중계약에 대한 소송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어떻게 된다? 마블 그대로 파산. 결국 그렇게 마블은 스파이더맨을 놔줄 수밖에 없었죠. 짜란. 그리고 그 이후 큰 액땜 때문이었을지 마블은 어떻게든 원기옥을 모으고 모아서 그나마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팔아먹기 좋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아이언맨을 주인공으로 채용.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언맨 1이라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존 파브로, 케빈 파이기, 삼위일체. 심각한 악조건 속에서 먼지와 싸워가며 만들어진 영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영화판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본격적인 성공 신화의 첫 번째 기폭제가 바로 전 세계 마블 신드롬을 일으킨 2012년 개봉작 어벤져스였습니다. 서로 다른 영화에 등장했던 히어로들이 한데 뭉쳐 활약한다라는 컨셉에 따라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차기작에서 어떤 히어로들이 등장할지에 쏠리게 되었고 코믹스와 영화 통틀어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스파이더맨이 당연히 1순위로 언급되었죠. 마침 같은 연도인 2012년도 새롭게 리부트된 앤드류 가필드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일명 놀라운 거미 남자 놀거남이 개봉했고 팬들은 스파이더맨의 어벤져스 합류라는 당시로선 전혀 가망 없어 보였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런 팬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후 소니는 놀거남을 기점으로 스파이더맨의 빌런들이 모인 집단 시니스터6의 영화화를 계획했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소니 스파이더 유니버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떡밥을 여러 풀어내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흥행 기록을 완전히 말아먹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확정타를 제대로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으니 2014년 말 소니는 역대 최악의 해킹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는 북한을 주제로 삼은 영화 디 인터뷰의 개봉을 막기 위한 북한의 소행으로 전해지는데 바로 이때 경영진들 사이에서 오간 온갖 인종차별, 모욕적인 뒷담화는 물론 소니의 최신 미개봉 영화 그리고 수많은 이메일 기록들이 유출되면서 마블과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출연을 이유로 접촉했었다는 사실마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당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던 그들의 거래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 소니의 이미지가 나라까지 추락하고 결국 재정난까지 오면서 타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계약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소니가 말해요. 아이고 우리 마블 선생님 많이 세지셨네. 이 친구 필요하시죠?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너네한테 얘 영화에 쓸 돈 다 줄게요. 선생님들이 이쁘게 영화 쪄와. 근데 우리가 돈을 냈잖아요. 수익은 우리가 다 가져갈게. 근데 저번에 거기서 유니버스 만들고 계신다면서 얘 가져다 써요. 우리가 터치 안 할게. 콜? 콜.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스파이더맨은 2015년 2월 9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팬들은 11월에 이 등장 장면을 보고 열광했고 Underoos! 거의 팬 서비스에 불과했던 11월의 공항씬은 MCU 10년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그렇게 화려한 데뷔를 마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스탠드얼론 무비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이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최근 트레일러가 공개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신세대 어벤져스이자 신스틸러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언제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상주하느냐? 자 우선 스파이더맨 역의 배우 톰 홀랜드가 계약한 영화의 편수는 스탠드얼론 무비 3편, 팀원 무비 3편으로 총 6편. 이미 톰 홀랜드는 캡틴 아메리카 11워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출연한 바 있고 오는 4월달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의 출연이 점쳐지고 있지요. 그리고 스탠드얼론 무비의 경우도 홈커밍 그리고 오는 7월달 개봉 예정인 파프롬 홈까지 이후엔 한 편의 영화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스파이더맨이 출연한다면 더 이상 어벤져스로서의 스파이더맨은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 다른 캐릭터들의 영화에도 출연할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만에 하나 톰 홀랜드와 마블이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계약을 연장시킨다 한들 판권을 내어주고 있는 소니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고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팬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고 베놈이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내면서 소니로서는 더더욱 스파이더맨과 스파이더맨 판권에 대한 캐릭터들을 소니 오리지널로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당연히 자기들 영화에 스파이더맨 나오게 하고 싶어 하겠죠. 홈커밍 인터뷰 현장에서만 해도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소니 스파이더 유니버스의 영화들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편승시켜 홍보하려던 적이 있었고 Well, those movies will all take place in the world that
we are now creating for Peter Parker. I mean, there'll be adjuncts to it. They may be different locations, but it will still all be in the same world, and they will be connected to each other as well. So there is a chance that Tom Holland as Spider-Man will pop up somewhere? There's always a chance. There's a chance. 뭐 욕을 한 사발 얻어먹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물론 최근 소니가 마블과의 스파이더맨 계약을 연장하길 원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실제 인터뷰에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한 적이 없었죠. 그냥 어그로예요. 어그로.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것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엔드게임 이후로 스파이더맨이 다른 캐릭터의 영화에 등장할 일은 없다. 두 번째,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개봉하면 이제 스탠드얼론 무비 한 편 남았다. 세 번째, 따라서 스파이더맨과 다른 히어로 캐릭터의 케미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스탠드얼론 무비에 다른 히어로 캐릭터가 출연하는 방법뿐이다. 개인적으로는 전 그게 닥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네가 원래 코믹스에서 되게 친하거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파이더맨과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거 판권 이야기 끝나고 뒤에 예측성 이야기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영상이 길어져요. 아주 옳지 않습니다. 짧게 치고 빠져야 돼 이런 건. 여튼 제대로 된 영상은 엔드게임 나오고 파프롬 홈 트레일러가 조금 더 공개가 되면 다시 해보도록 하죠. 그때 봅시다. 수고! 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재 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조견